박솔쌤이는데 지난해에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신고 지나쳤던 그런 아주 가치가 있는 것들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년기념물로 우리나라에 세 군데 인천 옹진하고 영월하고 대가대는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대가대는 가장 규모도 크고 모양도 뚜렷하고 여러 가지 가치를 앞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또 경북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1919년쯤에 이상한 아저씨가 칼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조금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해서 그 돌한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라이트는 돌이고요. 스트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줄 있는 그냥 줄 있는 돌들이 첩첩이 쌓였다 그래서 중국 아이들은 이 돌을 첩층석이라고 하는 말로 붙이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붙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지만은 그리고 조금 좀 복잡하고 한 10개 정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조금 의미 있는 것들은 저 2개 정도가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불쑥 튀어나와 있는데 줄무늬 있는 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을 이루는 암석은 99.99%가 거의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여러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긴 게 스트로마톨라이트구나 하면은 일단 시작하셔도 됩니다. 물이 많이 잠겨서 물속에 가면요. 물속에 떠 있는 데 말고 물속에도 대단히 큰 규모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다 보면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그 형성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평평한 곳이 있었는데 어떤 한 곳에 생명체가 조금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부르면 정의.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줄무늬가 있습니다. 라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줄무늬. 근데 그 줄무늬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저 평평하게 쌓입니다. 그러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30%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트라티포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걔네들은 좀 값어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관람적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봐도 그냥 그겁니다. 두 번째 것들은 기둥같이 생깁니다. 하나의 기둥같이. 또 하나는 기둥같이 뭉쳐서 하나의 반구형으로 형성됩니다.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외부 형태에서 세 개로 구분을 하면 평평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어떤 기둥 같은 형이 있고 돔 같은 형,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구조에서 좀 더 자세히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소련에 있는 것들이세요. 옛날 과거로 한 25년으로 올라가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넓은 바다에 요만한 기둥들이 말뚝박듯이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랐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합쳐지게 되면 큰 규모의 돔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의 형태하고 내부에서 나오는 라미네이션의 형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결정됩니다. 아마 지금 이러한 것들은 형성된 다음에 나중에 압력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하면요.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는 포로텍시스 현상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해석하면 두 가지 확정하지고 공조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대단히 큰 규모의 동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장 크게 발견된 18m짜리 우리 하양에서 나오는 한 1m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말씀드렸듯이 저건 돔이 있고 줄무늬 구조가 있구나 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 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은 야외에 나가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선생님 스트로마톨라이트 찾았어요 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있으실 겁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단면에서 잘라보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이러한 내부 구조가 레미네이션입니다. 레미네이션이 대단히 다양하게 분포를 하는데 어찌됐든 아주 얇은 줄이 첩첩 쌓여있는 그런 이런 구조들이 다른 건 저런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다르면 종이 다르면 이 구조가 다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또 전체적인 모양이라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환경적 영향을 받습니다. 하고 스미스 영향이 걸려있는 대단히 불안한 시대에 살았던 생명체의 흔적을 갖고 있는
이러한 스트로마토라이트 연구는 생명체가 탄생했던 것 비롯해서 생명체가 바로 진화에 대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5억 년 된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토라이트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로마토라이트 양과 다양성은 증가했습니다. 번호가 취소는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영월에 있는 문봉리 스트로마토 거대합니다. 거대해서 그렇게 붙여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설명을 몇 가지로 듣고 가시면 스트로마토라이트 아니네라고 결정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저희 학자들이 예전에 전공적으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옆층이라고 하는 레미네이션 구조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서 뭐하던 학술적 정의에 의해서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것은 스트로마토라이트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에서 소총들은 있어도 너무 멀어도 너무 멀어요. 게다가 뭐 이쁜 거는 여기 못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 구조가 엄청나게 변형을 받아서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파워들을 보면은 깜깜한 것은 다른 경사가 있는 것들이 구조나 내부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것들을 만들었던 박테리아 화석들이 적당한 면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터널 스트럭처나 또는 엑스터널 스트럭처 또는 큰 별의 한 규모나 관람적 위치, 보존적 이런 것. 그래서 지금 방금 말했던 그 스트로마토라이트에 대해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 먹고 살 거리를 만드냐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네. 말하는 그 빨대 효과에 희생이 되지 않으려면 이 지역에 있는 중요한 자원들을 대학가, 그다음에 간 그리고 민간이 협력해서 잘 발굴하고 또 그 계획을 잘 잡아서 했을 때 어떤 이 경산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또 경제력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생사에 제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이 지역에 있는 그 중요한 스트로마토라이트를 비롯해서 지역의 그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의 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맥락에서 오늘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조금 학생들한테 알기 쉽게 얘기하려면은 호수 밑바닥이나 또는 바다 밑바닥에서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으면 주로 남조세균이라고 하는 놈들인데요. 그런 놈들의 활동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도매 형태를 가지면서 줄무늬가 있는 특정한 돌들을 스트로마토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스트로마토라이트를 만드는 생명체는 사이노박테리아라고 하는 놈인데 이 놈들은 성장을 하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호수나 어떤 바다에 있는 퇴적물들을 이렇게 결집해서 그곳에만 성장을 하게 만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광합성을 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석회암이 조금 더 침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놈이 사는 그러한 돌에서는 점점 위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스트로마토라이트는 사실은 특별하죠. 하지만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 대학 내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호수에서 아마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구조 또한 대단히 많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적 가치와 또는 어떤 관람적 가치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론만 가지고 토론을 하고 싶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문이 잘 가는데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서 보여줘야 되느냐. 자연사 박물관을 갖고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또 전공이 아동학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자연사 박물관의 옆에 쪽에는 여러 가지 다른 자연사 박물관에 필요한 것들을 전시하고 저는 옆에 조그만 방 하나 얻든지 아니면 좀 큰 방을 얻어서라도 그럼 저희 유아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해서 이 자연사 박물관하고 연결을 시키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현대적 연구하시는 분들 그 노고나 가진 내용을 제가 해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한 그 교육적인 시각적인 효과를 시키는 작품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있는 것을 참관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보고 실제로 보고 관찰하고 관찰하는 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교육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경험적인 효과로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가 그 어린애들은 지금 머리가 다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 발달 제가 한참 전에 지역 신문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마을을 많이 다녔습니다. 마을 다니는 과정에서 답소 마을에서 처음으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대하고 이게 뭘까 이렇게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북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북돌. 그러면서 이제 이 거북돌이 수석 재료로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서 한참 이 국도 4호선 도로 건설할 때 대구에서 하양으로 지나가는 이 국도 4호선을 이제 넓힐 때 그 당시에 뭐 건설 소장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 뭐 점심값만 현장 소장한테 주면 거북돌을 하나씩 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북돌들이 지금 그 수석 전시장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답소 입구에 보면은 거북돌 식당이 있을 거고요. 그 거북돌 식당 옆에는 보면 또 거북돌로 지금 그 수석을 만들어서 파는 그 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이 거북돌이 경산에서만큼은 아주 푸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우리 이승훈 교수님 글을 하고 우리 전영경 교수님 그 발표 내용 들으면서 지금까지 그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 잘 모르던 부분들도 상세하게 좀 알게 된 것 같고 공부도 졸업하고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이성주 교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경산이 그 호수가 형성된 시기가 언제쯤이었고 제가 자료에 보니까 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주로 형성되던 시기가 아니라 끝날 때쯤에 형성된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를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한 에이지 연령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적인 거. 근데 1억 년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예. 백악기의 중간 정도에서 형성이 됐고요. 스트로마톨라이트도 그때 형성이 됐습니다. 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 은오리 탑서에 보면 그 연도하고 우리 그리고 저 대가대 안에 있는 그 천년기념물 앞에 있는 그 연도가 달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정문 교수님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제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경산은 지금까지 그 뭐 상하수도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SOC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산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 직산업지구 그리고 뭐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R&D 센터 뭐 이런 먹고 사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관광 뭐 이런 데 대한 투자는 사실 상대적으로 뭐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업장님하고 아까 문화재 담당 회장님 계시기 때문에 좀 들으시고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에 대한 그 가치, 그리고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 그리고 문화가 이제 앞으로 우리 삶의 질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데 비해서 경산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최근에 그 지식산업지구라든지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연장되고 나서 다시 또 1호선 연장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예산이 그 시에서 연간 100억 이상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10년까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좀 그 문화
관광 쪽에 만살했던 게 바로 이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인데요. 한 4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준공을 작년에 건물을 다 짓는데 불구하고 준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지역에서 고정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을 너무 이제 그 스토리에 의존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비판도 있었지만 강행이 됐고 이미 이제 지금 이제 건물이 다 준공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산에서 대도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 보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방복지하고 그리고 이제 갓바위, 그리고 이제 이 거북돌, 그리고 이제 섭살개, 이 4가지가 경산의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전영근 교수님께서 이 스토마톨라이트가 결국은 이제 중생대의 호수에 어떤 그 자연 환경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것하고 지금 현재 경산에 한 330개 정도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경산이 호수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조사해보니까 경주가 66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고 그다음 이제 경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스토마톨라이트하고 경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저수지, 그래서 이제 호수의 도시 경산을 알리는데 연결한 부분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뭐 갓바위나 거북돌, 뭐 섭살개는 사실은 아까 세 부분 지점을 이제 자연스박물관 위치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대가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가대 바로 그 뒤쪽에 있는 조선천 절벽의 그 여러 가지 지질 현상들하고 그리고 그 너머에 양지리에 있는 그 지질,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갓바위, 뭐 섭살개, 테마파크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 조산선 고양이강 사업이 지금 2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진입로가 곧 이제 공사될 건데 그 지식산업지구하고 그 인근에 또 바로 조산천하고 바로 붙어 있는 그 서사 택지 개발 사업, 요 3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그 대형 국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원 조성하는 위치를 저는 이제 조산천으로 붙여서 조산선의 어떤 그 생태 탐방 코스를 만들면서 대가대 안에 있는 천연기념물하고 연결하고 그것을 다시 그 도로를 그 장군산 능성이를 통해서 이제 탑소까지 은월이 마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든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기 소월지, 그 경산 지식산업지구 안에 있는 소월지가 경산에서 그 문천지 다음으로 큰 저수지를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저수지인데 여기에도 어떤 그 학술적 뭐 조사를 좀 벌려갖고 이 소월지에 지금 공원 조성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하고 이 조산천 공원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중생대 자연사 박물관이 만들어진다면 경산에서 돈 들이지 않고 홍보하지 않고도 대구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하철이 되면 하양형 이름을 하양 스토마톨라이트라고 지금 어떻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스토마톨라이트 처음 보시고 그 덕분에 다음을 가신 아주 감탄하셨던 우리 김남일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도에서 문화재, 문화관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저를 뭐 이렇게 토론자로 초청한 것은 법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중생대 박물관이 추진 가능한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제가 토론자를 청구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 업무하기 전에 환경해양산림국장, 독도국장 한 3, 4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하고 이제 문화재청이 업무가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좀 그 법적인 시스템 좀 아셔야 됩니다. 현재 지질투어, 지오투어는 환경부 소관으로 해가지고 자연공원법상의 국가지질공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아시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민간단체가 지정하는데 제주도가 제일 먼저 지정되었고,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국가지질공원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유네스코 가기 위해서 그 환경부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안에, 자연공원법 안에 뭐 아시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안에 그 지질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질공원을 지정되고 나면 그 지오투라든 다양한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환경부 소관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정부가 법 만들기 전에 환경해양 독도국장 할 때 제가 울릉독도를 처음으로 준비해서 제일 먼저 그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경대 장인덕 교수님하고 해서. 그 다음에 그때 제가 미리 청송의 꽃도라고 주황상으로 준비시켜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청송국가지질공원 또 등재가 됐습니다. 지금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105다이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때 울진, 성류굴, 그 다음 경주 주상절리, 포항 호명까지 동해안 전체를 그 지질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린다 하면, 제가 온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래서 천년기념물로 지정된 거는 문화재청 업무입니다. 문화관광부 업무가 되겠죠. 컨트리, 그러니까 천년기념물이냐 아니면 아까 국가지질공원에 따라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멸종위기종 있죠. 산에 돌아다니는 멸종위기종은 환경부 업무, 그게 천년기념물 지정되면 문화재청 업무 이렇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쭉 하면서 우리 경상북도에 제가 전번에 정원규 신부님 뵙고 와서 그 스토리를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이 외에도 우리 경상북도 다양한 지오 자원이 많습니다. 지질 자원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 청송 주황산이 꽃돌하고 얼마 전에 국가지질공원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에 구상하강만 거북돌이 있어요. 천연기념물입니다. 그 다음에 의성 제오리에 천연기념물 발자국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로 발자국 제일 먼저 지정되는데 뭡니까? 공룡축제는 고생해서 먼저 했죠. 천연기념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을 누가 하냐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경산의 스트로마이트하고 이제 그 갓바위가 있고요. 경주의 주상절리가 바닷가가 보시죠. 거기 천연기념물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진의 성류굴이 있고요.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독도. 제가 독도국장으로 했지만 독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지질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460만 년 전에. 그 다음에 울릉도가 200만 년 전. 그 다음에 제주도가 100만 년 전. 그래서 독도가 국토의 마청입니다. 제일 먼저 튀어나오고 동해해가 제일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청송, 주황산, 상주, 구상항암, 의성, 제오리, 천연기념물, 경상, 스트로마이트, 경주, 주상절리, 울릉도가 연결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우리 경북이 대표적인 그런 지오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어차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는데 중생대 박물관 이제 그 지질박물관 지금 태백도 지은 거 가지고 운영이 한 달 뭐 1년 몇 명 안 한다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이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환경해양산림국장 할 때 194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잡힌 한국산 표범 그 사진 보고 아이들 내가 국립멸종위기 정보센터를 지금 영양에 1060곡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국립기관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경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그런 지오 자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국립기관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국립기관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로 접근할 것 같으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지질공원이 있으니까 국가지질공원 센터를 여기 지어가지고 경부 중심으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전에 천년기념물 센터가 있습니다. 문화재청 업무로 천년기념물만 관장하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본관으로 지오센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립대구과학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립과학관이 본관이 사실은 원래 영신에 왔어야 되거든요. 최무순이 대한민국 화약을 최초로 만든 최무순 과학관이 있는 그 자리에 와 있는 대구 같지만 국립과학관 대구 국립과학관의 본관 형태로
지역 센터를 여기 둘 수 있겠다.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저는 뭐 내셔널 코리아 지오 앤 파설 센터 이런 것들이 국립으로 지오와 파설하는 센터가 여기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방법은 환경부, 문화재청, 교육부 중에 세 가지 밖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경산시가 먼저 용역을 추진해서 그 방법을 광고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볼 의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산에서 이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경산신문 대표도 말씀했듯이 여기 경산 삽사계 368호 연계해서 전형적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일단 우리 도에서는 바로 제가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CO2를 자원을 묶어서 각각 트레이를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팜플렛도 만들고 공부해내는 그런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혹시 요새 정도전 보시죠? 정도전이 봉화정치 영주 사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목은 이색이 영덕 사람입니다. 도원 이승훈이 성주 사람이고, 야음일제가 선산 사람이고, 포원 정몽주가 우리 영천 사람, 그 나온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경북 사람이죠. 그래서 경북 인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경북 인문계획처럼 경북 지오기행, 지오철을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오늘 와서 느꼈고, 하여튼 그런 관광 상품을, 그러니까 요즘 관광은 단순히 놀러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학습적이고 굉장히 봉사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그런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학교하고 종교계하고 여러 이제 나오시지 않습니까? 학생도 계시니까 여기서 중심이 돼서 그런 경산시가 중심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경부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꿈을 꾸면 이루어지니까 가능한 저는 이제 국가 전체의 어떤 지역 지지를 연구하고 파설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여기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김남일 입장처럼 아주 생태학적 상상을 풍부한 분 참아서 보기 힘들었을 텐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 저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해외스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성주 교수님이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스토마 플라이 자체만 가지고 좀 더 연구에 대해서 가져가고 어떤 게 있는지 가지고 그냥 전문기를 보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더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냥 연구하면 됩니다. 어떤 우연찮게 저도 지질공원이나 이런 쪽에 한 10년 전부터 보면서 휘몰아치면서 고소, 제 우리 의성 발자국 같은 경우는 관과 학자가 우리 인류 유산을 망친 최초죠. 그걸 가지고 고성한테 뺏겼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고, 고성은 아마 남해 묶어서 세렝게티하고 붙었죠. 말도 안 되는 거. 어찌됐든 그렇게 너무 키우고 이러시는 것보다 저는 언제나 그래서 뭘 하는데 내실 있게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언제나.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스토마플라이 다른 것들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연구 후지정 이 시스템을 갖추자. 학자들이 뭐만 나오면 뭐 텔레비에 나와서 이거 나왔다 저거 나왔다. 그걸 최초로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뭔가 밝혀진 다음에 문화재를 정해도 되지 않는. 전 그런 게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모 하고 많죠.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진짜로 만들었던 생명체들의 화석을 찾아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놈들은 광합성 하면서 CO2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아이들이 살면서 CO2의 레벨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됐을까? 또는 그것들과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생태 쪽으로 왔습니다. 이코시스템이 형성이 됐어요. 시간하고 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경산이지만 대구, 안동 대구에서부터 진주까지 펼쳐져 있는 어떤 중생대라거나 우리나라 지역을 전체 아우랬던 생태계입니다. 그거에 모든 축약판이 경산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생태계 복원을 하려는 게 아마 제일 될 것 같습니다. 앞도 많이 도와주시고 선연구 후지정에 대해서 말씀 아주 깊게 듣겠습니다. 그 경산역이나 하양역에 가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사진이 연락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나마 이것 좀 사진을 크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뭐 스토리텔링을 강조하시는 발명사 그 해외 스님이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좀 오래된 절에 살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주석하셨던 요속공주가 머물렀던 단용사입니다. 정신부님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같이 했다고 해서 정신부님 저를 뭐 초대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는 지난번 그 1차 그 학사 발표 때 들었던 게 처음입니다. 몰랐는데 오늘 교수님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바닷가에 그 거북바위처럼 된 바다에 돌이 쭉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전부 그 채취자들한테 해가서 육지에 팔려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런 종류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이 하양에 있다 하는 것이 저는 강의자도 몰랐고 놀랐습니다. 우리 이성주 교수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명의 뭐 근원 기원이라고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 생명체였고 또 그 박테리아가 산소를 뿜어줌으로 해서 식물과 동물이 자라고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러셔도 됩니다만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찾아낸 직접적인 생명의 증거는 35억 년 된 사이노박테리아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스트로마톨라이트 같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돌덩어리는 40억 년 겁니다. 지구는 46억 년에 태어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을 봤을 때 적어도 38억 년에는 지구는 식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겼고 사이노박테리아가 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긴 게 과학자들이 믿고 있고요. 근데 생명의 기원은 사실은 그보다 좀 더 전입니다. 46억 년에서 40억 년 사이에 사이노박테리아 말고 좀 더 혹독한 데서 살았던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이 6억 년을 견뎌낸 다음에 드디어 한 40억 년쯤에 광합성을 사용해서 생명체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한테 보면 어찌 보면 식물의 조상인 그런 근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말씀하시면 정답이실 수 있고요. 어찌 말씀하시면 조금 좀 여덟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종교에 보면은 신이 탄생시켰다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2년이 모여서 생명이 됐다 하지만 사실은 왜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이 박테리아가 산소를 뿜어줘 가지고 우리가 탄생하고 우리가 밑거름이 됐다 하면은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소중한 역사가 우리 하양에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문화재 계장님도 계십니다만은 경산시에서 근 10여 년 동안 큰 사업이 삼성현 역사공원, 그다음 남매지, 그다음 그 고수부지 그 하청 개발. 제가 알기로는 한 700에서 800억이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보러 딴 데서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시장님한테 물었죠. 이걸 해서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경산을 알릴 수 있는 뭔가 연계시킬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더라고요. 박물관 짓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완성도 못 시켰죠. 그리고 1300년 전에 유물을 거기 갖다 봤든 한 번 가보면 다시 안 갑니다. 저도 문화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도 시립박물관 한 번 갔습니다. 1,000원 내고 한 번 갔습니다. 그냥 생산성이 없죠. 이렇게 박물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돈을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현재나 미래에 비전이 별로 없는 이런 것보다는 그거와 연계시켜가지고 걸을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한 번 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주를 갑니다. 벚꽃
가고 보문단지 가고 그리고 포항 갑니다. 바닷가 보고 회도 먹고 그리고 군이 갑니다. 산업단지도 보고. 그렇지만 경산 보러 오는 외지 사람들이 경산에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근래에 들어가가지고 700억 내지 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는데 경산 보러 오는 그런 것이 마케팅으로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에는 역사공원 보러 외국에서들 자매도시에서 온다고 그때 이제 그리들 하셨는데 외국에서 삼성현 역사공원 보러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산 사람들도 안 가는 그런 거에다가 4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참 이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호수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그 생명이 기운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경산에는 많은 저수지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대학이 있고 역사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와서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와서 체험하고 보면서 걸을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박물관에 안에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든다면은 그 호수와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800년 전에 연꽃 시가 얼마 전에 재현시켰죠. 다시 시를 말했죠. 역사를 거스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연꽃. 그 연꽃에 연꽃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드니까 그 차 향기가 참 좋은데 제가 그 차를 많은 분들한테 드렸는데 우리 경산에서 무진장 만들어낼 수 있는 연꽃차인데 우리 지금 저기도 보니까 연꽃차가 있더라고요. 연잎차도 있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 향기로울 수 있는 우리 경산의 차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삼성현 참 우리 경산은 굉장히 찬성도 많이 하고 반대도 했습니다만 문제도 되는 이 삼성현 그분들의 얼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산에 대해 사찰들이 있는데 사찰은 많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있습니다. 우리 관용사만 해도 뭐 한 70여만 평의 그 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요속공주가 설총을 잉태하고 걸어왔던 그리고 태종 무열왕이 걸어왔었던 왕제길이 있는데 그 왕제길을 우여곡절 끝에 그 우리 시와 합쳐서 표기를 했는데 그 아름다운 사연의 길을 이 옛날 그 화석지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요거와 연계해가지고 와서 그 길을 걸으면서 또 경산의 대표적인 그 저수지에서 연잎차를 만들 수 있고 연꽃 속에서 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는 그런 연계한 그런 관광 그리고 또 한 번 왔던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연결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한 번 가보면 다시 잘 안 가지더라고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거와 연계된 자연, 그 생태계, 숲, 계곡, 그 저수지, 그다음 산 이런 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감성이 풍부하신 우리 그 정홍규 신부님이라든지 우리 참 제가 몇 번 뵙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그 도의 국장님도 보니까 상당히 스토리텔러이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계실 적에 우리 경산시와 또 이거에 관심이 가진 분들이 딱 요 화석 박물관만이 아니고 요거와 연결된 산책로 그리고 또 제주도 둘레길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저는 잠깐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이게 지금 갓바위 그 다음은 바로 그 밑에 그 삽살개 연구소가 있는데 삽살개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불불사로 해가지고 환성사로에서 걸어올 수 있는
이게 참 앞으로 그 지식 그 산업단지구가 이제 완성이 되면 1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알기로는 2만여 명의 그 인구가 이제 불어난다 하는데 그분들과 더불어서 12개의 학교 그리고 우리 경산 하양에 지하철이 생기면은 하양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까봐 걱정이 아니고 대구 사람들이 여기서 올 수 있는 와서 걸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해서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이제 요 부분을 공원과 이제 산책로 또 등산로 이걸 연결시키고 경산에 고유했던 그 오래된 그 역사 원효와 그 요섭공주의 아름다운 사연 그리고 설총 선생이 그 대학이 12개가 있으면서 그 대학과 설총 선생과 연결도 안 시켰습니다. 설총 선생은 한글을 초기화시켰던 이두문자를 집대성하신 아주 참 뛰어난 분이 그분이 경산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분과 우리 대학과의 연계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생태 그 특별 요거와 그런 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경산에 오면 이런 역사적인 흔적과 그리고 좋은 숲 그리고 역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많은 저수지에서 참 연잎차도 만들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도 그렇거니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경산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시점으로 해가지고 발전 연계해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대학이 100주년 맞았는데 그 대학 홈페이지에 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시입니다. 오늘 이런 저희 업에서 이런 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업 사무소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정무의 업장님께 말씀을 듣고 마시다. 박수 좀 오늘 강대 교수님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간에 이 좋은 보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자랑스럽고 저도 앞에 뭐 삼성형 박물관하고 여러 개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오기 전에는 시에서 건물관계를 총괄을 하고 건축과정을 하다가 박물관도 그때 설계하고 뭐 진행을 계획을 건물관계 총괄을 하다가 왔는데 그때 저희들도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산에 첫째 왔을 때 어디 갈만한 자리가 없다. 그러면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공부를 다 할 수는 없다. 삼성형 박물관도 하고 삽살개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연결해서 총괄적인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충분될 수 있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10개, 20개 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차츰차츰 삼성형 박물관도 지금 전시시설을 지금 70억 들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 부분, 돈이 400억 들었는 부분도 부지관계라든지 건물관계를 많이 투자를 해놨는 거지 박물관 자체를 투자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 하반기쯤 되면 전시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츰 보완을 해서 우리 경산이 문화가 숨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아까 지식산업지구 가시는데 115만 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33만 평을 보상 통보를 해서 5월 12일부터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 되면 와청서 우리 국군통합병원까지 차선 도로를 지금 개발을 하거든요. 올해 해풍에는 하양이 새로운 도시가 연보가 지하철과 연계해서 고용이 한 2만 명, 또 택지 개발을 하면은 지금 한 50만 명 하면은 새로운 도시가 생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서 이거와 연계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좋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아까 3대 문화권도 제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하고 이야기했는데 3대 문화권 하도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시장 이야기했는데 현재 도가 좀 구상하고 있는 거는 그 원효 길을 따라서 서울의 마포가 아니죠? 원효대교 다 원효입니다. 그래서 그까지 내일 역전 마라톤이라든지 그걸 시작해서 삼성이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좀 콘텐츠를 좀 보완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제가 경산시에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산림국장할 때 경산 제가 이상계 시군에 시군 휴양림 다 늘리고 있어요. 근데 경산에 아직 휴양림이 없어요. 제가 그때 수집하려고 직접 답사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추진이 잘 안 되는데 대학생들 많고 하는데 부모들 와서 쉬고 싶잖아요. 휴양림이 없잖아요. 시립 휴양림이. 10만 평이라는 면적 여건이 있겠지만 잘 해서 만약 경산 시립 휴양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스트로마이트 휴양림을 해서 자면서 이렇게 지오투를 할 수 있도록 그 영천에 그 운주산 승마휴양림이니까 시립 스마트 특화 했듯이 지금 경산에 시립 휴양림이 없기 때문에 시립 휴양림 특화를 지질로 특화하십시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삽살개도 거기서 키우고 같이 연계해서 그리고 삽살개 따라서 지오투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무궁무진한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융합으로 하느냐 이거는 시의 책임입니다. 시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여기 계시는 분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 발전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